안녕하세요. 101학교 졸업 발표를 하게 된 무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01학교를 하고서 이제 그간의 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01학교로 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101학교에 와서 배운 것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맺는 말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1학교로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101학교를 오기 전에 이제 의경으로 21개월간 군대 복무를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막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서 이제 마음도 되게 힘들고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몸도 아프게 되면서 이제 입원도 하게 되고 막 정신과도 막 가게 되고 그런 막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우연히 알렉산더 테크닉을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몸을 느끼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됐는데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제 가만히 침상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도 막 호흡곤란이 오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막 감정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운 걸 통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몸을 느끼고 이렇게 지금 이 순간으로 나오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이완되더라고요. 감정이 서서히 풀리고 막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직접 몸으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이제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의 어떤 마음과 몸을 이렇게 스스로 의식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자기 인식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자체에 대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미지의 영역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생겼고요.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무사히 이렇게 제대를 하고 나와서 이제 사회로 나왔어요. 사회로 나왔는데 한 처음 2주는 되게 기쁘고 막 즐거웠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 피해의식과 막 대인기피, 막 불안, 두려움, 막 여전히 이제 쌓였던 어떤 스트레스와 긴장들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고민하게 되고 하루하루 맨날 생각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렇게 막 되게 심각하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냈을 때 어떤 그런 이미지를 찾다가 그냥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이제 사르트르의 이미지예요. 이제 혼자서 이제 세상 모든 고민을 다 뒤집어 쓴 듯한 되게 심각한 표정이죠. 매일매일 이렇게 살다가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는 뭔가를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면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생각이 오고 막히고 그러면 나 왜 이러지? 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늘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에 휘둘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제 내 자아에 뭔가 내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하게 돼요. 이런 문제 제기와 동시에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바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이제 의식하는 거, 의식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 그리고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의식함을 통해서 몸을 막 건강하게 하려는데 이걸 방해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답답함, 괴로움, 마음이 자꾸 방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게.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야겠다라는 확신이 확 들었고,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이제 행동에 옮긴 게 이제 지금 여기라는 걸 알게 되었고, 미대사 클럽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2박 3일, 3박 4일 같이 짧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100일 같이 이렇게 긴 프로그램 와서 나를 완전히 녹여야겠다, 나를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어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01학교 와서 이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도 핵심적인 어떤 느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낌이라는 것을 감을 잡는 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방 안에 이제 컵에 칫솔이 이렇게 담겼어요. 그 컵에 담긴 칫솔을 보면서 이제 감지 연습을 평소와 다름없이 막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문득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칫솔의 입체감이 통으로 잡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컵과 칫솔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감지 연습을 매일매일 하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여기다 칫솔에 이런 도드라지는 부분,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느낌으로 잡히더라고요. 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툭 잡히는 거 보고, 이런 게 정말 느낌인가? 입체감이라는 게 저 사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 안에 잡히는 내 안의 어떤 느낌인가? 라는 게 시작됐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느낌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감을 잡아갔던 거죠. 네? 이때 통찰은 입체감은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느낌이라는 것. 이렇게 이제 느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서히 감을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느낌이라는 것이 뭐고 사실이라는 게 뭐냐,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갖고 계속 여태까지 막 답답했던 거죠. 애매했고. 근데 선생님께서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느낌이 잡히냐? 그리고 어디서 잡히냐? 딱 이 두 가지 질문을 딱 듣는 순간 하고 오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뭐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두 가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느끼면 되는 거고 잡으면 되는 거고, 이게 감지구나 하는 게 분명해지고,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전까지 이미 느낌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과 실제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느라 이게 늘 애매했는데, 이때부터는 지금 이 느낌을 느끼고 잡아채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연습이 이제 되게 잘 됐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느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것에 대해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 주관적인 어떤 경험의 세계다라는 파트예요. 이제 느낌을 서서히 느낀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데, 이제 에피소드는 이래요.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되게 우울한 거예요. 감정에 빠져갖고 되게 우울한 상태로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우울하니까 막 세상이 다 흐릿하게 보이고 그냥 내가 우울하구나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문득 칼님께서 우울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툭 빠져나올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우울감에 툭 빠져나왔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우울감에 빠져있을 때 앵두간의 모습과 우울감에서 빠져나왔을 때 어떤 경험되는 앵두간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앵두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보이죠? 보이고 되게 막 있는데 흐릿해요. 되게 흐릿하고 뿌옇고 막 선명하지가 않고. 근데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선명해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사물간의 어떤 경계가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고 밝아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나라는 중심에 따라서, 나라는 중심이 어디에 이렇게 가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이구나라는 게 와닿았어요. 그 전까지는 언제나 이제 변화하지 않는 어떤 외부의 실제 세계에 산다고 믿어왔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렇게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생각에 대한 거예요.
생각을 하나의 느낌으로 잡는 데까지 어떤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일단 처음에 했던 건 이제 도건님과 함께 감지 연습을 했어요. 감지 연습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 떠올려보고 떠올렸을 때 어디서 느껴지니 이렇게 경계를 그리고 그 느껴지는 부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잡는 연습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많아갖고 가슴에서 느껴졌고요. 일반 사물의 경우는 이제 머리 쪽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각하면은 뭔가 막 불분명하고 흐릿하고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고 생각이라는 게 되게 불분명했는데 이렇게 감지 연습을 통해서 몸의 특정 부분에 경계 지어지고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니까 이게 그것에 빠져있을 때는 전혀 이렇게 분별이 안 되던 게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생각이라는 게 왜 느낌이지라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생각이 몸에서 이렇게 경계지어서 잡히는구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잡혀져서 느껴지니까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하나의 느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와닿기 시작하고 생각이 느낌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약한 생각들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가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강한 생각이라던가 탐구할 때 있어서의 진짜 같은 생각 그런 것에는 여전히 휩쓸리고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나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탐구할 때였어요. 나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데 나라는 게 대체 뭘까라는 생각에 한동안 며칠 동안 빠져 있었어요. 계속 나라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빠져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렇게 보리수관 샤워장 문 앞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리수관 샤워장 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강렬했고 언제나 그것 자체가 이제 내가 돼갖고 나라는 게 뭐지 그 생각 자체가 내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빠져갖고 지냈는데 똑같은 그런 생각이 똑같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이렇게 포착해서 느낀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통찰이 오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진짜 나 같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조차도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의 느낌이구나. 다만 반복적으로 거기에 자꾸 힘을 실으니까 진짜같이 느껴지고 나같이 느껴지는 쉽게 빠지게 됐던 거죠. 이에 대한 저의 느낌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분수예요. 분수인데 이렇게 작은 이런 물줄기는 이렇게 그냥 작은 생각,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지 연습할 때 아버지 했을 때 이렇게 툭 떨어진 생각, 어머니 했을 때 이렇게 툭 떨어진 생각, 비행기, 태풍이 이렇게 했을 때 가벼운 잔잔한 생각이에요. 딱히 영향도 없고 그냥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가벼운 거죠. 근데 탐구를 할 때 있어서 나라는 게 뭐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되게 심각해지는 어떤 강한 이런 생각들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처음에는 이제 분별이 안 되고 그냥 이런 거는 느낌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거는 여전히 빠져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런 게 와닿기 시작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작은 분수든 큰 분수든 같은 작동 방식 원리는 같아요. 물이라는 게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쏟아져 올라오는 거죠. 같은 작동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그 구성 성분조차에는 같은 물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으로서 세기가 다른 거죠. 저는 이 물이라는 걸 통해서 생각이라는 것도 이럴 수 있겠구나. 강한 생각, 약한 생각이 있지만 원리 똑같고 그 물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느낌이라는 거 이렇게 같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봤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감정에 대한 거예요. 감정 또한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왔던 부분이라 이렇게 옮겨갔는데요. 이제 이날 에피소드는 이제 그날 오전에 대청소를 했던 날이었어요. 대청소를 하고 이제 온갖 잡동사니를 다 버리고 정리하고 했던 날인데, 그날 밤에 이제 샤워장에 갔어요. 제가 가갖고 이제 늘 자연스럽게 이제 막 샤워를 하려고 딱 이제 하는데, 늘 쓰던 개인 비누를 쓰려고 이렇게 봤는데 딱 개인 비누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맨날 내가 쓰던 비누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느낌이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대체 왜 없는 거야? 라는 그런 것부터 해갖고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감지 연습을 충분히 하던 때라서 그런 감정이 일어난 것 동시에 이렇게 경계를 뚜렷하게 그리고 막 느끼기 시작했어요. 거의 감정이 일어나고 바로 그걸 보고 그걸 느꼈던 거죠.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슥 하면서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그 텅 빈 비누가을 발견한 순간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오다가 이렇게 막 올라오다가, 근데 이걸 그 순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느끼면서 이렇게 경계 그려지면서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잠시 뒤에는 그냥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거죠. 이게 방금까지 있던 그 느낌이 어딨지? 있긴 있었나? 막 이러면서 어리둥절하는 거죠. 워낙 순식간에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하나의 부분이고 대상이구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라는 걸 이때 분명하게 느꼈던 하루였어요. 다음은 이제 일을 통해서 배웠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이제 무엇보다 그 기존의 패턴에 대해서, 일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존에는 일에 대한 관점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군 생활을 하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하고, 막 억지로 시키고, 막 그런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이제 막 다 하기 싫은 거죠. 막 하기 싫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몸에 통증까지 막 오니까, 나 이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박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대 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몇 달 동안 나는 일을 못해, 일하기 싫어,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오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벌어진 이 에피소드예요. 참 그 많은 일 중에서도, 다양한 일 중에서도 이제 창고 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부딪힘이 많았는데, 이제 칼님이 이제 주로 창고 일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돕는 역할을 했어요.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때 제 모습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계속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이러고. 근데 막상 이제 칼님이 이거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하면은 막 몸과 마음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막 낑낑대고 막 불편하고 되게. 처음에는 이걸 인지조차 못했는데 이제 칼님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제 같이 일하는 걸 이제 갔던 거죠. 처음부터 이게 잘 됐던 건 아닌데, 특히 이런 걸 많이 인식할 수 있었을 때가 이제 딱 일 끝나고 보면은, 이제 그때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작업이 드릴로 이제 창고 옆에 있는 시멘트 바닥을 깎아갖고 이제 물기를 내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되게 불편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일을 끝나고 나니까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막 다 부서져 있고 막 엉망이 돼 있고 막 물기를 되게 깔끔하게, 이쪽 같은 경우 되게 나름대로 이렇게 잘 곱게 냈는데 여기는 막 개판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제 알아채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 있구나 하는. 이제 칼림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죠. 대체 내가 왜 이러나, 왜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고 안절부절 못해 하나, 불편해 하나. 이제 칼림의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밑바닥에 이제 내가 일하기 싫어가 이제 잔뜩 깔려 있는 거죠. 나 일하기 싫어라는 마음이 깔려 있고, 근데 그 일하기 싫어라는 마음 위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라는 또 마음이 이렇게 억누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깔리는 일하기 싫어와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하나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 거죠. 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일을 잘해야 돼. 이 하나 기준이 돼 있으니까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 일해야 되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이제 일을 하면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막 낑낑 되는 거죠. 기준이 계속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 결과 이제 이렇게 이런 기준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불편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이제 답은 되게 간단했어요. 일하기 싫은 느낌을 억압하지 말고 온전히 느끼고 소통하고 수용하는 거였어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있는 일하기 싫은 마음이 있고 억압되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억압하지 말고 그냥 그 마음 자체가 올라오면 그냥 그거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나 일하기 싫어. 일 못하겠어. 그만둘래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느낌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신호를 보내고 하나에. 그러면 이제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대체 뭘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한테 불편한 느낌을 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걸까? 하고 이제 온전히 귀 기울이면서 이제 충분히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걔를 억압하고 막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하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얘가 이제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죠. 나 일하기 싫어. 그 여자애가.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어떤 커다란 어떤 선생님 같은 혹은 막 어떤 상급자가 돼갖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어른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너 그러면 안 돼. 막 억압하고 막 끌고 가려고 하고 막 바꾸려고 하고.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그냥 온전히 이렇게 이 남자의 표정 보세요. 되게 막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얘가 막 얘 표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온전히 느끼고 그래 막 하면서 막 수용하는 거죠. 그 느낌이 너무 잘 전달되더라고요, 사진에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싫은 느낌이 올라와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와닿아서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이제 일을 통해서 느꼈던 걸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생각, 일하기 싫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했던 거죠. 이제 막 무의식적으로는 이제 막 하기 싫은 일도 막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막 해요.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나.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그걸 의식적으로 넘어가는 경험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한 느낌이 이런 두려워하는 느낌이 하나의 느낌이고 하기 싫어하는 생각이 그냥 하나의 생각이구나라는 걸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이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가능성의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가능성의 여지가 생기면서 이제 두려운 느낌이 와도 좀 두렵네 하면서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두렵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긍정적인.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이제 탐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생각과 감정과 어떤 일할 때 어떤 불편한 느낌들을 다양하게 느껴보고 살펴보면서 이제 탐구를 진행해갖고 이제 느낌을 느꼈고 이제 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됐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깨어있기 심화 때 끊임없는 변화와 함께 있는 그런 변화 없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줬던 게 있어요. 성진님께서. 문득 그냥 하다가 와닿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이제 직접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게 와닿아서 이런 걸 이제 해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계속 연습을 했고 그런 계속 연습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온천에 가갖고 선생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죠. 그런 이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선생님께서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흔들었어요. 흔들면서 지금도 그게 있냐고.
그 변화 없는 게 지금 이 변화 속에도 있냐고.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막 여기에 막 다 주의가 가니까 막 손에 흔들리는 느낌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게 같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선명하게. 그렇게 이제 선명하게 와닿았고 이제 이제는 이제 느낌을 선명하게 느끼면서도 이와 함께 그 변화 없음이라는 것도 선명하게 확인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제 내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것 혹은 분별 없음, 변화 없음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구나, 뭔가 풀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생겨서 이제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제 발표를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어떤 탐구와 이제 현재 진행해가는 탐구를 이제 통틀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되게 핵심적인 말로 표현하자면은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것들이 느낌이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이 나였고 감정이 나였고 어떤 불편한 느낌, 두려운 느낌, 온갖 다양한 느낌들이 다 나였어요. 나였고 그걸 이제 볼 수가 없었죠. 그거에 빠져 있으니까, 동일시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긴 탐구 기간을 통해서 이런 느낌들이 하나의 대상으로서 경계가 지어지고 느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느낌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까지 언제나 100% 내가 되었던 것들이 이제 내가 아니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한결 이제 생각이나 감정, 느낌들로부터 되게 가벼워지고 떨어져 나오고 이제 자유로워진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진행해가는 탐구는 있고 이런 걸 계속 살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라고 여태까지 믿어왔던 게 한순간에 이렇게 100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뒤바뀌어 버리니까 삶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내가 있었고 내가 살아간다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막 흔들리고 막 모르겠고 이런 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탐구의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게 다 뒤바뀌더라고요. 내가 바뀌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삶이 바뀌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 전까지 나는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라는 어떤 계획이 되게 분명하게 있었고 행동으로 나가진 못해도 그런 생각은 되게 분명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뒤바뀌니까 삶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의문도 들지만 이런 거는 이제 탐구를 해나가면서 차차 이렇게 생각할 문제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마음적인 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더 나에 대한 거를 분명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끝으로 지난 100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갖고 마음 공부가 뭔지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를 왔는데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리 선생님께서 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마음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상적인 것도 되게 이렇게 차근차근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웠고요. 성진님 같은 경우는 되게 초반에 101학교 때 와서 이게 뭐지 막 하고 있는데 막 해주시더라고요. 말로 막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막 감도 많이 왔고, 도건님은 이제 한 중반부부터 이제 101학교 안내자로 오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마크를 해주시더라고요. 막 감지 연습하면서 막 일로 와 직접적으로 막 끌고 가주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칼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일과 시간 외에 이제 이렇게 딱 쉬는 시간에 막 혼자서 불편해하고 있거나 막 감정적으로 막 끙끙 앓고 있고 막 이러면은 옆에서 이렇게 막 툭툭 찔러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알아채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막 불편해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막 대화도 안 하고 막 풀어주고 막 그런 걸 통해서 되게 이제 또 감사함을 느꼈고, 일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영님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왔을 때부터 이렇게 막 편안하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되게 막 긴장돼 있고 막 쫄았는데 막 이러이러해서 왔다 막 얘기도 설명해 주시고 막 자영님께서 어떤 해왔던 것도 살짝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막 감도 잡아가고 종종 이렇게 조언 같은 거 해주시고 막 그런 게 힘이 됐어요. 전 나름대로 고마웠고, 되게 온비님은 이제 뭔가 같은 백일학교 동기 같은 느낌으로 막 일도 같이 하고 막 요리도 하고 막 나 이런 게 고민이다 하면 막 또 막 얘기해주고 막 서로 막 같이 얘기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되게 든든했던 동료 같았어요. 되게 그런 점에서 되게 감사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백일학교 과정을 할 수 있게 된 어떤 오인회 회원분들의 어떤 지원도 되게 감사하게 느끼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다양한 인연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를 느끼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